이미지 어딨나? 자, 이제 요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처럼 작업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을까? 실무할 때 어디서 제일 애로사항이 생기냐면은 파일 관리를 못해요. 지금 어디에 저장하셨어요? 그냥 바탕화면? 그럼 이제 바탕화면이 꽉 차게 되는 거야. 반드시 이제 이런 거를 어세이라 그래요. 어셈블리. 한 조립품. 그래서 한 조립품 안에는 폴더 하나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폴더 만들고 거기에 다 담아야 돼요. 조립품이든 부품이든. 이게 3D 나중에 일하시게 되면 폴더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 폴더 관리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피똥 쌉니다. 부품이 안 찾아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프로그램, 파일 관리하는 프로그램 뭐라 그랬지? 이건 여담이에요. 저도 파일 관리 잘 못하거든요. 되게 빈틈도 많고 덤벙거리고 그래가지고. 파일 관리하는 프로그램 뭐였지? 대답하라. 뭐였어? Everything. 이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요거 치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뭐 유료 프로그램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윈도우에 있는 파일들이 다 이렇게 리스트업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뭐 우리가 IPT 모델링 했죠? IPT 검색하시면 IPT 모델링이 눈으로 쫙 보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파일 찾을 때 윈도우에서 찾지 말고 이 에브리싱에서 찾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파일 관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할 때는 무조건 폴더에서 새로 만들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저장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인벤터에서 알았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IPT겠죠? 평면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하세요. 센터도 뭐 잡든지 말든지. 150이죠? 부품이 두 가지인데 닫았나? 세로 길이 얼마야? 800이었나? 네. 800. 800. 저장. 이제 바탕화면에 경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팁. 이제 나름대로 파일 관리한다고 해서 막 이제 D 드라이브 안에 뭐 폴더 안에 막 이렇게 경로를 복잡하게 설정해 놓으면은 여기서 어디였더라 막 찾는데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찾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뭐 여기다 그러면 주소창 여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긴 놈. 그 다음에 짧은 거 450짜리였나? 그렇죠? 또 컨트롤 N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또 스케치 그려서 또 따로 저장을 해야 될까? 원래는 또 한 개씩 하셨으니까. 그렇죠. 원래 정성은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살짝 이제 잡기술 약간 요령을 피워보자. 부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음. 돌출만 수정하면 되지. 그렇지. 사이즈는 같고 길이만 다른 거야. 그럼 돌출을 수정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수정하면 될까요? 여기서 바로 돌출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수정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나는 긴 놈을 이미 저장을 해놨어. 그럼 긴 놈을 짧은 거로 변경하면은 이제 긴 놈이 짧아져 버립니다. 그렇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위로 저장해서 짧은 놈. 그럼 이렇게 위에 이제 짧은 놈이 지금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돌출을 수정해도 되고, 아니 직접 써가지고 길이를 수정해도 되고. 저는 돌출을 여기서는 수정하는 게 편합니다. 450 끝났네.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제품이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사이즈가 갖고 길이만 달라질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실무 팁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부품 끝났으니까 이제 조립품 열겠죠. 스탠다드 IAM 요거를 여셔가지고 배치하겠죠. 배치해서 아까 컨트롤 C 해놨으니까 이렇게 컨트롤 V에서 경로 찾아주시고, 긴 놈 먼저, 긴 놈. 그 다음에 짧은 놈. 선생님 방향이 달라요. 상관이 없지요. 도면이 닫아지네. 자, 우선은 이 면을 여기에 붙일게요. 그럼 뭐 사용해야 됩니까? 뭐 옵션 바꿀 필요 없죠. 그냥 메이트니까. 그럼 메이트 이면 찍고 이면을 딱 찍으면 이렇게 딱 달라붙죠. 적용.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메이트인가요? 그렇지. 플러시라는 게 정석이지. 근데 메이트 안 됩니까? 되죠.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잘 배웠다. 선하고 선 잡으면 이렇게 붙죠. 지금은 상관없어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이미 면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메이트 모서리 이렇게 하면은 딱 됐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패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렇지. 패턴을 해야지. 선생님 잘 못쓰겠어요. 그럼 컨트롤 CV에서 억지로라도 조립을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패턴 쓰는 게 제일이에요. 패턴에서 방향. 모서리 잡아야 되죠? 모서리 잡았을 때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이니까 방향 이렇게 바꿔주시고, 개수는 본인 포함 3개죠? 간격은 그렇지. 잘하는데. 어레이 정석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스타트 포인트에서 스타트 포인트. 그럼 여기 더하고 이거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25 플러스 50 하면은 375가 되겠죠. 선생님 계산하기 힘든데요. 그럼 325 플러스 50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엔터. 그 다음에 요거 전체다. 아, 그래서 가시성 없앤다고? 나쁘진 않아.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은 전체를 3개인가요? 원래는 4개 해야 돼. 이런 의도인가? 450 플러스 50 이렇게 하고 얘 하나만?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저는 이 가시성 없애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 같으면 따로따로 할 것 같긴 해. 아니면은 이거를 애초에 방향 하나 더 해가지고 3개죠? 500 이렇게 해놓고 얘를 따로 할 것 같긴 해요. 그럼 개수 편집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거든. 방향이 얘다. 하나, 둘, 셋, 4개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무자는 어레이 잘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2개만 조립해 놓고 어레이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완성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렵진 않을 거야.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연장선상이니까. 다 하신 분들은 이거 3칸에서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또 한 칸, 두 칸이고 여기 밑에 한 칸씩 더 만들어 보세요. 이거 세 칸 유지하고 세 칸, 세 칸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설계 변경해 보세요. 다 하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한 칸, 두 칸인데 한 칸 더 만들어 봐. 이 상태에서. 따로 있네. 너무. 상관없어. 방향만 이제 제대로 잡자. 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 있었어. 이렇게 해볼까? 자, 패턴. 부품을 먼저 찍어야 돼. 어떤 거를 넣을까?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반응. 됐습니까? 간격은? 아니지. 봐봐. 본인 방향은 이쪽을 잡았어. 방금 300을 이렇게 했고. 근데 지금 이 방향 잡았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이었나? 그렇지. 그 다음에 열초가 하고 행. 그렇지. 방향으로 밑에 방향 소리. 그렇지. 그렇지. 개수는 3개. 간격은 375.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그걸 이제 어뢰 연결하고. 그렇지. 맞아. 이제 한 칸, 두 칸인데 세 칸 정도. 이만큼을 갖고 모델링을 만들고 아니,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모델이 안 쓰고 새로 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상태에서 변경 한번 해보세요. 알았다. 예시를 보여줄까? 얘가 얼마나 늘어나야 되노? 375?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저번에 배운 거를 다 써먹는 거야. 우리 그거 사용하고 있어. 방향 어디로? 모서리 어디로 가야 돼? 그거는 밑으로 향하는 거고 옆으로 가야 되지. 굳이 모서리를 그 제품에서 찍을 필요 없어. 화면에서 그렇지. 그렇게 찍어요. 됐어? 자, 미리 보기에 하나 부족하지. 개수를 그렇지. 하나 더 추가해줘. 선생님, 저 패턴이 어려워. 여기까지. 자, 이렇게는 잘했네요. 네. 이렇게 가고 싶죠. 그럼 수정하고 싶으면 걔를 더블 클릭해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지금 방향을 두 군데 지정할 수 있거든요. 한 군데 지정하는 건 이미 썼고 밑으로 향하는 거는 그 옆으로 향한 거 추가하고 싶으면 행. 그렇죠. 그 다음 모서리 그건 이제 새로 가는 거야. 그럼 다시 그렇죠. 클릭하고 가로가니 아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개수 4개 그 다음 500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 거 이제 하고 한번 설계변경 해보세요. 그건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마우스 필터 마우스 필터 마우스 필터 마우스 마우스 필터 어딨어? 그렇지. 그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면 돼. 내가 어려운 거 시켰나? 이런 경우 없을까? 이게 실무하다 보면은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은요. 저는 그랬거든요. 사장님이랑 되게 친했는데 일을 되게 빨리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이 쉬운 줄 알아. 그러다 보면 딱 이제 완성하고 보여드려요. 야 이거 고쳐주면 안 되냐? 야 이거 바꿔봐라 이렇게 그냥 쉽게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쉬운 게 맞긴 해요.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그냥 한 칸 더 만들어봐.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쉬운 일이라고 해서 금방금방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겁나 많아져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길이를 먼저 늘려주셔도 되고 이 어레이 개수를 먼저 편집하셔도 됩니다. 어레이 개수부터 편집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 500짜리 말고 여기 500짜리 말고 요거 편집해야겠죠? 4개 바꾸면은 한 칸이 이렇게 확장이 됐고. 질문. 여기 간격은 325, 325예요. 여기 500으로 하고 싶어. 마지막 칸은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칸만 500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노가다 하셔야 돼요. 새로 끼워 넣어서 새로 조립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레이는 균등하게 갖게 하는 거지 일부분만 다르게 할 수 없어요. 캐드랑 똑같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개수 4개로만 여기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처럼 화면에 한 칸이 이렇게 더 생겼을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요놈 길쭉한 거 긴 놈만 375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늘어나야겠죠? 그러면은 325 플러스 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수가 단순해 가지고 계산하기 쉽죠. 근데 실무에서는 되게 좀 치수가 더러울 수 있어. 막 소수점 나오고 계산이 잘 안 돼. 뭐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지만 근데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이제 뭐 좀 실무 팁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치수가 좀 계산하기 힘든 치수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는 거 뭐였습니까? 그렇지, M이었지. M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버려요 그냥. 그럼 눈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이잖아. 375 오케이. 그럼 375 확인했고 그럼 얘 하나만 더블 클릭하고 싶은데 안 되죠. 어레이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패턴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럼 나는 이 긴 놈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마우스 필터 요놈 저번 시간에 했었죠. 요놈을 잘 써야 된다고. 위쪽에 보시면은 구성 요소 우선순위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걸로 하든지 아무거나 하세요. 본체에서 얘를 더블 클릭 따닥. 야 본체 하면 안 된다. 야 부품을 하세요. 부품. 본체면 선택만 되지 그 부품 안으로 들어가진 않네요. 부품으로 하시고
이렇게. 그럼 얘를 더블 클릭 따닥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지죠. 그 다음에 제가 측정한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럴 때 팁은요, 돌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이 직접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직접. 이 직접 있죠? 클릭하시고 면 클릭. 면을 클릭하시고 이 화살표 잡고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고 375 이렇게 하면 어레이로 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만 변경하면 다 변경이 되죠. 저장, 복귀. 지금 조립품 안에서 IPT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IPT 수정이 끝나셨으면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복귀라고 있습니다. 이 복귀로 딸깍 해주시면 다시 조립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야. 이 조립품에서 마우스 필터를 부품 우선순위 해놓고 더블 클릭했는데 저랑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립도에서 IPT 안으로 안 들어가고 IPT가 열려버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IPT가 열려져 있을 겁니다. 긴 거 모델링 한 게 열려져 있을 거예요. 열려져 있으면은 조립품에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열려져 있으면은 컨트롤 S 한번 하시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고 나서 다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조립품 안에서 IPT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조립품을 확인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델링 수정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더블 클릭했을 때 조립품에서 열고 싶으면은 밑에 IPT가 열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열렸을 때는 닫아버릴게요. 그렇지. 다시 더블 클릭. 그렇지. 돌리고 하면 이렇게. 복귀. 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필터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마우스 필터 부품 우선순위 해놓은 거 그렇지. 걔 더블 클릭 새로 그렇지. 거기서 수정. 그랬어. 야,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거 지워보자. 여기서 여기서 4개 해주고 추가하면 돼. 여기서 추가하고 방향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걸어오고. 그렇지. 끝. 오. 이거 빼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우선 개수부터 들어봅시다. 개를 우선 어레 해놓고 있죠. 짧은 거. 개 더블 클릭. 오케이. 이렇게 하셨네. 델리트 한번 할까? 여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추가할 수 있어요. 세 개. 여기 추가할 수 있어요.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면 2개 방향.
어레이 해놓고 또 어레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레이 안에 어레이가 들어있었는데 옆으로. 네, 어레이 안에 이 들어있는 거를 들어가서 하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밖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안에 있는 걸 이제 운영한 거예요. 이게 가로가. 마우스 필터를 다시 원래대로 쓰고 그렇지. 더블 클릭. 이렇게 하는 사람 많네. 지워버리고. 여기 네 개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레이 안에 어레이가 들어있어서 아 이런 경우 많네. 그래서 어레이 하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 많네요. 이렇게 해놓고 한쪽 방향만 해놓고 다시 어레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3개, 500 이렇게. 근데 방향은 맞고 결과물은 같아요. 근데 지금 수정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잘 안되지.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좋고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얘를 클릭하면 모형 패널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럼 얘를 열어보시면은 여기 안에 어레이가 있긴 있어요. 그럼 얘를 수정해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해봐야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은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은 설계 변경으로 다 끝낼까? 조금 어려운 설계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450에서 1m로 바꾸겠습니다. 1m가 몇 미리? 1000mm죠? 이 450 되어 있는 거를 550mm 연장해 가지고 1m로 만들게요. 지금 이제 손이 좀 많이 가. 뭐 손대줘야 될까? 요거 1m. 천으로 바꿔보세요. 예시를 보여줄까?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가지고 놀아보세요.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자꾸 변경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살짝 어렵죠. 맞아. 정규씨 맞아요. 잘하고 있어. 맞아. 근데 짧은 놈 어레이 간격을 이제 바꿔주면 그렇지. 이렇게 첫 번째. 450, 550 플러스 한. 이게 모델링이 화면에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여서 헷갈리죠. 그래서 설계 변경할 때는 쉬운 거는 그냥 막 해도 돼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어디를 바꿔줄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길이 바꾸기 전에 우선은 이 상태에서 얘 간격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이 긴 놈. 이 연장되는 만큼 550 연장되죠. 1m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550 간격 바꿔주고 그 다음 바꿔줄 게 또 요놈의 간격도 바뀌어야 됩니다. 얘도 550만큼 각각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레이 간격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녹화 한번 끊고. 자, 이제 요 놈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실무에서 기존의 회사에서 인벤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설계 변경할 일이 많은데 처음에 하신 분들이 남이 해놓은 이런 작업물을 잘 손대지 못합니다. 본인이 작업한 게 아니라서 어디를 어떻게 손대야 될지 되게 막연해 하거든요. 어려워하고. 이때 팁은 이 모형 패널을 잘 뜯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해보면서. 그럼 우선은 직관적인 거는 이제 이 길이를 변경하는 거니까 이 길이부터 우선은 뭐 변경을 하시고 이 부품 이렇게 해서 뭐 돌출 값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550 더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으로 이거 화면 겹쳐 있어. sorry 이렇게 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 패널에서 마우스를 대보면서 얘가 어디에 묶여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실무에서 남이 해놓은 이제 뭐 작업물을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근데 설계자들 게으르다 했죠. 엄청 게으르거든요. 노가다 하면서 했을 수도 있어. 어레이로 안 묶여져 있고 일일이 다 이렇게 막 일일이 붙이고 일일이 치수 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새로 조립하는 게 나아요. 이게 찾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수정하는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차라리 새로 해가지고 어레이로 내가 깔끔하게 작업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제품 갖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새로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안 묶여져 있으면. 근데 묶여져 있다? 그럼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막 뒤져보는 거야. 얘 어떻게 작업했는지. 이렇게 뜯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우스 필터를 부품으로 바꾸고 길이부터 수정하겠죠. 더블 클릭해서 직접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돌출 값에서 플러스 550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죠. 아무렇게나 하세요. 얍 550 이렇게 하면은 550짜리가 막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먹기 힘들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간격도 이제 마우스 필터를 다시 원래대로 구성 요소로 바꾸시고
이 긴 놈을 더블 클릭. 머리 쓰지마. 그냥 플러스 550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사이 간격이 1m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때그때 확인하시면서 1m 딱 나오네요. 근데 이상하게 보이지. 당연하지.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도 플러스 550 하시면은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죠. 이거는 약간 짬이에요. 지금 뭐 새로 모델링 하거나 부품을 추가하거나 그런 거 없죠. 그냥 변경만 하는 거야. 더블 클릭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근데 클릭했을 때 뭔가 통째로 전부 다 선택이 돼. 그럴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한번 뜯어보세요. 겹쳐져 있는 것 때문에 되게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실무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막간의 팁. (1500) 저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생긴 테이블은 맞겠지만 제가 테이블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한 게 중간놈. 여기에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엮어줄 거. 그럼 중간놈 하나 만들어 놓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선 갖다 놔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짧네요. 측정을 합니다. 225만큼 늘어나면 되고, 그럼 얘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225.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레이로 쫙 깔아버리면 돼요. 4개 몇이지? 500 플러스 550인가? 그럼 1050인가? 1050이죠? 그 다음에 방향 한 군데 더 잡아서 얘는 두 개네요. 얼마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1500이네요. 1500 이렇게 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상판만 덮으면은 뭔가 뭐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구조물이 튼튼해지죠. 각관으로 만들면 이제 철판 깔고 사람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는 또 철판 같은 거 엮어가지고 뭐 선반으로 써도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레이를 최대한 활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부실한 것 같다, 밑으로도 좀 하고 싶다, 그럼 또 어레이 해가지고 3개 정도 할까요? 300 너무 좁네. 600 너무 많네. 500 550 얼마였까? 30 35 맞냐? 아이 살짝 모자라네. 그럼 여기서는 측정해가지고 5mm, 그럼 2.5mm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맞냐? 딱 맞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계산해서 하세요. 저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짬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해놔야지. 이것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할 건데, 이 조립품을 저장해 놓고 얘를 도면으로 친다 해볼게요.
수량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이제 부품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1, 2, 3번 부품 이름 수량도 나와 있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질량 한번 넣어볼까요? 질량 이렇게 하시면 몇 킬로그램인지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비움 리스트도 엄청 편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놔야 돼. 노가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됐고 이제 많이 가지고 놀았죠? 다음 스텝. 여기서 너무 쉬운 건 빼겠습니다. 너무 쉽고 이 세 개 빼고 1번, 2번, 3번 골라. 뭐부터 할까? 오늘 이 세 개 다 끝내긴 할 겁니다. 뭐부터 할까요? 1번? 그래? 1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건 쉽지? 이거 800. 800이고 다리는 600인 것 같지 않냐? 600, 500, 여기 50. 여기 40 같아. 40에 40. 자, 근데 잠깐만요. 스톱. 이거 책상이라 해볼게요. 뭐 위에는 남으겠죠? 뭐 밑에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문제 없을까? 나 문제 많을 것 같은데? 문제 많을 것 같죠? 뭐가 문제일 것 같아? 그냥 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강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강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무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리도 나무고 위판도 나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강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6m로 나오나? 모르겠네. 나무를 안 써봐가지고. 기대되네. 어떻게 하실지. 어우씨. 이렇게 할까? 오케이. 네. 이거를 이렇게
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기존 스케치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추가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케치 추가하고 싶은 파일을 열시면 돼요. 중화씨 근데 그 회사에서 실제로 만들었었어요? 저렇게 저기는 들어갔는데 각각의 사각형 어떻게 됐어요? 레이저로 됩니다. 빨간색 있어. 아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날고 우리가 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판으로 해가 레이저 따가지고 그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레이저 그냥 막힌 말인데 요새는 따가지고 끼워 묶기로 하면 자기하기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작업하기 편할 것 훨씬 같아요. 근데 단가가 좀 더 코스트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새는 뭐 장비가 생각보다 싸고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안 높아지거든요. 구멍 뚫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아까 그 파이프에 튀어나온 거 하려면 코스트 훨씬 더. 근데 인건비랑 코스트 비교해봐서 그 파이프 같으면 파이프 레이저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맞아. 말고 그냥 일반 제품 대비는 거는 그걸 조퇴를 하면 맞아. 현장에서 편하게 나지. 오 말값도 있었어요. 그냥 주셔도 돼요. 말값 있어야지. 그래야 손 안 다치죠. 오. 여기서 작업해야지. 추가로 그거 하면 안 돼. 따로 IPT에서 만들어서 따로 해야 돼. 그 조립해서 붙여야 돼. 그렇지. 저장 한번 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걸 만들어주고. 설정 하나 만들면 돼. 여기서 둘다 왔다 갔다 하자. 어? 풀었어? 일부러? 그래? 잠깐만 고정해. 아 기존에 있던 거지?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고 새로 있는 거. 이거 시켜줄게. 저희가 상관없어?
요거는 피곤하시죠? 잠깐 실무 관련된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조립품에서 작업을 잘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환씨 하는 거 한번 제가 실무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홀을 잘못 설계해가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좀 큰일 나죠. 그러면은 이제 절대 실수 안 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모델링을 해야 되죠. 뭐 150짜리 각 파이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150짜리 3.2T짜리 쓰겠습니다. 뭐 길이는 1m, 3.2T니까 바깥쪽은 6.4만큼 말값을 주시는 게 좋고, 쉘 3.2T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좀 여유있게 뭐 3짜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조립한다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조립.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에 아까 그 튀어나온 거 이빨 같은 거 걔를 조립시켜 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떨어뜨릴까? 한 50mm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레이로 좀 대충 갖다 놓을게요. 3개? 2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것들에 이제 홈을 파야 돼요. 이 홈 위치가 달라지면 이제 큰일 나겠죠. 이럴 때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면에 스케치해서 얘들을 형상 투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들을 형상 투영하고, 지금 뭐 스케치한 거 하나도 없죠. 형상 투영 된 거를 그냥 뚫어버리시면 돼요. 그럼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립품에서 위치 잡아놓고 뚫어줄 때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은 이거대로 이제 부품들을 뽑으면 절대 안 틀려요. 이게 따로따로 모델링하고 따로따로 도면을 치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상향식 모델링 비슷한 거긴 해요. 다 합쳐놓고 여기에서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해 버리시면은 실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부품 닫아놓고 조립품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열려지니까 거기서 다른 부품의 라인을 형상 투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조립되는 거는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네. 별개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구멍이 존재를 할까 아니면 오,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따로? 제가 아까 돌출한 게 이렇게 그대로 있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처음 만들었던 거는 또 그것도 따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처음 있는 거를 제가 더블 클릭 열어가지고 변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열리는 거를 조립품에서 갖고 왔으니까. 원래 조립할 때는 원래 개체가 따로 있고 우리가 가져가지고 조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계 변경은 조립 상태
상태에서 지금 변경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따로 있는 게 바뀌어요. 아 이게 예, 자동으로 바뀝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럼 다른 이유로 저장해서 세이브 이제 다른 이유로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게 조립품에서 갖고 왔다고 해서 이게 링크가 뭐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저 제품은 300짜리가 한 개, 400짜리가 한 개, 500짜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종류 얘기가 놓으면 그럼 따로따로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은 따로 해가지고 그렇죠. 원판은 그대로 두고 원판에 분명히 납부를 만드는 그렇죠. 원판은 뭐 따로 세이브해서 계속 써야 된다. 그럼 따로 빼놔야 돼요. 그건. 근데 별도로 이제 따로 뭐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따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하다가 나 저번에 이거 바꾼 거 같은데 왜 안 바뀌어 있지? 그러면 이제 파일 관리를 못 한 거고. 그래서 폴더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건축 프레임 짜기도 되게 편하고 가구 제작하는 도면 치기도 편하고 이런 게 기본 같긴 합니다. 저는. 그러면 공차를 어디 줘야 될지도 조립품 보면서 여기는 좀 더 작게 해야지 하면서 공차를 줄 수도 있고. 저 같으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한 1mm 정도 작게 저는 잘라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되게 망치질 막 꽝꽝 두드려야 되고. 근데 저는 잘 들어가라고 한 0.5mm, 1mm 정도 작게 일부러 공차 주고. 그런 게 설계자 재량입니다. 아무튼 실무 팁. 저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손도 못 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보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발로 걷어차면 이거 부러집니다. 이거 물론 이제 볼트 두꺼운 거 해가지고 브라켓에서 이제 꽉 조여버리면 이제 튼튼하긴 한데 그 니은자로 된 브라켓 있죠? 거기를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면 좀 튼튼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길면 길수록 이게 흔들립니다. 특히 40에 40짜리 이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나씨가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살을 대줄 것 같아. 그러니까 프레임을 먼저 짤 것 같아요. 나무 프레임. 딱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게끔 거기에 이제 상판을 덮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품 길이를 머릿속으로 우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나는 좀 기억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엑셀에 정리해 놓으세요. 제품 길이 얼마짜리 이런 거를 현장에서 커팅 플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짜리 몇 개 이렇게 커팅 플랜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둥이 지금 600짜리인데 600짜리 말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여기 좁은 쪽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잘라서 이제 붙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전체 길이 800이니까 800에서 40 빼면은 80 빼야 되죠. 그러면은 720. 그럼 720짜리 하나. 그 다음에 짧은 쪽은 500이니까 500에서 80 빼면은 420짜리 하나. 그러면 이제 420짜리, 720짜리 이렇게 두 개를 더 모델링 해놔야지 프레임을 짜기 편하겠죠. 그럼 프레임 짜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어세이를 모델링 할 때는 새 폴더에서 책상 해주겠습니다. 저 책상 처음 모델링 해봅니다. 똑같지 근데. 자, 평면 상관없죠. 어차피 조립품에서 하면 되니까. 40에 40 높이 600 다리빨. 근데 여기서 이제 성현씨가 알값 주셨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알값 해줘야지. 한 5 정도 할까요? 이쁘죠? 저장 책상 다리. 저는 이거 파일명 설정할 때도 그냥 다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강목이다. 강목 40에 40
그 다음에 길이 600 이렇게 써놔요 이름에.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 갖다가 쓰기 편하거든요. 열어보지 않아도 이렇게 정보값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그 다음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 건축에서는 이 기둥이 세워지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거더라 그러거든요. 거더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한옥에서는 뭐 가로 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실무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H 거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젠탈 수평이죠. 호리젠탈 거더, 버티컬 거더, 수직 거더, 이제 수평 거더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했었는데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40에 40 길이가 720이었죠? 720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돌출을 720으로 편집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 그 다음 또 save as 세로 420이죠? 420 이렇게 저장. 그럼 이제 자재 준비는 끝난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조립 들어가서 상판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프레임만, 상판은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상향식 한번 맛만 볼게요. 프레임만 만들어 보세요. 그럼 프레임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프레임 말고 책상. 다리부터 갖고 올까요? 다리. 얘를 패턴으로 우선 사각형 해주겠습니다. 사이 간격이 얼마인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40 빼 그냥. 그럼 760입니다. 760. 지금 이거 계산 안 되신 분들은 CAD에서 그려보세요. 왜 760이 나오는지.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여기 40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40 빼잖아요. 그럼 760이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계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늘어요. 저도 처음에 계산 더럽게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다리빨 완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로보 세로보 가로 조립하면 되겠죠. 메이트로 붙이고, 저희는 아까 이제 모서리 잡긴 했는데 저는 모서리 잘 안 잡긴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머리 쓰기 싫다. 그럼 어레이 이렇게 재가지고 460 어레이.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따로 하거든요. 따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레이. (760이죠)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분명히 난 밑에서 이거 발로 차면은 이거 찌그러질 것 같아. 이 중간에 간격이 너무 넓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귿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길지. 중간에 한 줄 더 대주면 훨씬 더 튼튼하겠지. 그럼 이때 또 어떻게 할까요? 위에 어레이 해놓은 거를 통째로 밑으로 하면 돼.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 튼튼하겠죠.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우선은 짜고 싶은 대로 한번 짜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50T라서 이제 안 쳐질 것 같긴 한데 여기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요. 여기 무거운 거 좀 올리면 이게 쳐질 것 같아.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거? 길게 하나 대주던지 아니면 짧게 하나 중간에 가로지르는 거 대주면 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어레이로 이미 돼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새로 추가해 주세요. 이럴 때는 부품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실무 팁입니다. 이것까지는 뭐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살을 하나 더 대고 싶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선 맞춰요. 그럼 여기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야겠죠. 귀찮죠? 계산하기 귀찮죠? 또 계산기 두드려야겠죠? 저는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우선 여기를 딱 붙여요. 딱 붙이고 나서 여기 간격을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80이네요. 그럼 680을 양쪽에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680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로 오겠죠. 이거는 그냥 실무 팁이에요. 계산기 두드리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에 구속 조건 해놓은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해놓은 거 면하고 면 붙인 거 있죠? 이게 이제 680 나누기 2 하면은 정확하게 가운데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머리 쓰는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제가 계산한 거 안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거리 측정해가지고 이 숫자를 믿지 저는 제 머리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레이 추가하고 싶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객체 추가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또 어레이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프레임 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저 위에 거를 어레이를 2개 있는 걸 3개로 하면 안 됩니까? 위에 거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레이 안에 들어가기가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따로 이제 해버리는 거죠. 중환 씨 말씀대로 이거를 안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지웠다가 요거를 3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3개로 바꾸고 얘네 나누기 2 하셔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새로 어레이를 하셔도 되고 뜯어서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워놓고 새로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보통 상판 밑에는 중간에 가로지르고 그 밑에는 그냥 안 가로지르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가끔 업체에서 보면은 위에보다 여기 물건 쌓아놓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튼튼하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저는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짜고 싶은 대로 한번 짜보세요. 3판은 좀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상관없어. 수준이 높아지네. 이때는 레이트 플러시가 안 돼. 요걸로 해야 돼. 그래서 요걸로 해야 돼요. 이거 동안에 약간 접선되냐? 그러니까 왜 4접인지 여기서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4접이니까 첫 번째로 안 보고 바깥에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프레임 있어보자. 요거를 M 다시 M 하면 600짜리죠? 720짜리 420짜리 두 가지 더 만들어 IPT 열어가지고 아니면은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다른 힘으로 찾아 720 720짜리 하나 만들고 420 지우고
카트. 420. 됐어. 이제 이것들 긴 쪽에 조립하고 화면 쪽 조립 한번 해봐요. 필터. 거기서 개수만 3개 늘리고 여기 값에서 나온 기량 여기 표고가 걸을 것 같은데. 이요. 살짝 그 2mm겠지. 그거 일로 바꾸자. 아니 여기 걔를 바꿔. 아, 두 개 한 번에 했네. 이럴 때는 말입니다. 델리트. 요걸 했네. 요거를 세개 바꾸고. 그냥 얘를 유지. 이럴 때는 말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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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라인을 했어. 되도록이면 라인 안 하는 게 좋아. 쉬워. 떼. 면하고 면을 붙인다는 개념으로 여기 한번 붙여봐요. 함께 해서 저기 정체에서 얘가 이렇게 될 거죠? 그렇지. 화살표는 상관없어. 그것만 좀 많이 봐서 안정시키면. 그렇지. 그 다음에 얼마고 460. 그렇지. 다음에 전문해봐. 덜 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설계 공부 좀 해볼까? 이게 철제 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 40에 40 가까운 걸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위에 한 2톤 정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금형 다이래, 금형 다이. 금형 엄청 무겁거든요. 한 2톤 정도 올라간대요. 버틸까요? 애매하긴 해. 길이가 짧아서 버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못 버틸 것 같긴 해요. 그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무거운 게 얹어져. 근데 이렇게 하면 각 파이프가 중간에 이렇게 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 x점? 양단. 양단에 여기 x점? 여기 x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있지. 무슨 단점 있어요? 여기 물건 얹으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물건은 못 넣겠지. 다른 방법. 이제 그런 걸 x바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각바이프로 대충 잡기도 하고, 근데 각바이프로 그렇게 보강을 잡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끝을 45도나 그런 걸로 잘라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45도가 아니겠죠. 그 각도로 치기 되게 어렵거든요, 현장에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보강해주는 방법 없을까? 중간 공간을 살리면서.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여기 대주는 거야. 이거 하나만 대줘도 보강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물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로고 밑에 보면 다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없을 거야. 여긴 없을 거야. HB 공사하는 데 한번 봐보세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대충 OT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OT 작은 거 같죠? 얇은 거 같죠? 되게 두껍습니다. OT면 충분해요. 좀 더 또 써볼까? 한 6T? 두꺼운데. 여러분들 막 옛날 공장 가보면 막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 있죠. 그 밖에 외부에 나와 있는 계단. 그 계단 발판이 뭘로 되어 있죠? 와, 짬보소. 그렇지, 체크 플레이트예요. 그거 몇 T일까? 체크 플레이트. 오, 야, 짬보소. 그렇죠. 체크 플레이트 제일 얇게 나온 게 3.2T입니다. 제일 얇은 거로 만들어요. 체크 플레이트는 이제 제일 얇게 나왔죠. 3.2T거든요. 그래도 충분해. 그래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지금 5T로 했죠. 이것도 충분하다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강을 한번 해볼게요. 오씨. 이렇게 해놓고 센터 맞추겠죠? 저는 계산하기 귀찮아하니까 35네요. 그럼 마지막에 붙인 거를 35 나누기 2 하면은 정확하게 센터. 이렇게 센터로 있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튼튼합니다. 솔직히 너무 오버스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설계가 상식선 안에서 다 끝나요.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뭐 이렇게 보강돼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원리가 다 해당이 돼요. 뭐 토목공사든 다리 설계든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보강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게 뭐 수학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50분이니까 쉬었다가 하실 분들은 쉬었다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상판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세요.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장단컨대 대한민국 교육기관에서 지금 알려드린 거를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특히 상용식 모델링을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성. 얍.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떠요.
폴더도 기존에 이제 가지고 온 제품 폴더로 이제 자동으로 지정이 됐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상판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마우스 커서 옆에 모양이 이렇게 계단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Y 평면 어디로 할래? 그러니까 기준면을 어디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처음 스케치한 면을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상판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면에서 스케치를 할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면 아무거나 잡아주세요. 딸깍. 그러면은 나머지 제품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활성화가 꺼졌고요. 밑에 이제 상판이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 육면체 하나 모양이 IPT 모양이에요. 그럼 조립품에서 IPT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스케치 여기 윗면에서 그냥 스케치 할 거죠. 윗면 찍으세요. 클릭. 그 다음에 상판 모델링 할 때 팁은요. 형상 투영을 가장 끝에 라인을 이렇게 형상 투영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사각형 대충 그려서 동일선상으로 형상 투영된 라인에 딱 맞춰 주시면은 치수 줄 거 없이 딱 맞게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뭐 치수 줄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형상에 딱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형식 모델링 하실 때 팁은 형상 투영을 잘 하시면 돼요. 조립품에 있는 제품에서 어떤 라인을 따와서 어떻게 맞춰줄지 그거를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케치 안으로 들어오셨으면은 형상 투영을 여기 모서리 쪽 모서리 있죠? 이거를 각각 잡아주시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긴 한데 아까 R값을 넣어놔가지고 지금 꼭지점이 안 잡히고 이럴 때는 사각형 대충 그려서 동일선상 얘 라인하고 얘 라인하고 같은 라인이다 이렇게 동일선상을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그럼 스케치 마무리해서 도면에는 50T로 되어 있죠? 50 인치로 되어 있네 50mm 50mm 안 되네. 이렇게 50T. 끝.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으면은 반드시 복귀 눌러주시고. 이러면은 사이즈 틀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질문. 여기 길이가 바뀌어요. 100 정도 더 해볼까? 플러스 100. 길이도 한번 늘려볼까요? 이거 길이를 100mm 늘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 상판도 수정이 될까요? 프레임을 수정을 합니다. 얘는 플러스 50이겠네요. 오씨. 미리 보여버렸어. 그럼 얘 간격이 좀 계산해야겠네. 860. 설계 변경하니까 자동으로 상판이 길이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형상 투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라인 따라가듯이 이렇게 맞게끔 형상 투영을 해놓고 제품을 작성하시면은 그 조립품에서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설계가 훨씬 더 쉽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판 이제 손 다칠까봐 알값 줄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렛 줄 때 여기도 깎겠죠? 여기 모서리도 깎겠죠? 세로부터 깎아야 될까요? 이 가로부터 깎아야 될까요? 모델링에서, 실제 말고 모델링에서. 순서 상관없어? 있어요. 세로부터 하세요. 제가 그랬죠. 필렛이 모델링에서 제일 어렵다고. 이러면은 위에 한 번에 딱 찍으면은 통째로 이렇게 깎이죠. 이거는 정답이 없어. 이건 짬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필렛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제일 마지막에 할지, 이거는 모델링을 많이 해봐야지 이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세로 라인부터 잡고 완전하게 둥글게 닿은 다음에 위에를 한 번에 찍어서 필렛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20 해볼까? 미리 안 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인치로 잡혀가지고 억지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무 바꿔볼까? 떡갈나무가 좀 이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무로 바꿔주시면은 되겠죠. 한번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가지고 놀아보세요. 형상 투영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모델링도 한번 해보시고. 솔직히 프레임도 저는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 됐을 때 자동으로 길이 늘려지고 줄여지고 이렇게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에는 수준이 좀 높은 편이니까 상판 정도만 이제 상향식 모델링에서 형상 투영해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개념이 이해 안 된다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수면 쓰기에 아무 없어진. 이 투영된 그 복귀하셔야 돼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복귀하고 있어요. 위에 오케이. 이게 구분 안 되어 있어. 어디 공부? 돌출은 이제 아까 상판에다가 스케치를 이럴 했는데 때는 추가 부분을 이제 새로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얘를 지워버릴게요. 드릴게. 지워주세요. 이 상품 부분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스케치를 해. 여기 위에서 스케치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쭉 대충 그 부품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부품이 있고 다른 거 생성해가지고 하려고 하셨거든요. 면을 잡은 게 아니라 새로운 면이 되어진 거고. 그렇죠. 맞아. 그래서 기존의 제품에 들어가셔야 돼요. 스케치 들어가. 아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D 모형에서 S 위에면 여기 그냥 싹 긁고
딱 그거. 간단했잖아. 형상태요. 위에도 해요. 다시 저기 스케치 더블 클릭. 모형 패널에서. 그 메뉴 탭은 따로 클릭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형상태요. 위쪽 가로당인가 위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사각형 하나. 스케치 마무리하나. 그렇지. 그렇지. 스케치 마무리. 다 잡아야 돼. 그렇지. 거기. 끝.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스케치해야 되고 그 들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클릭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면을 찍어서 S로 들어가야 돼. 자, 스케치 안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렇죠. 면 찍고 오케이. 형상표. 그렇죠. 내가 붙여줄 라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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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 빼셨어요? 빼셨네요. 그럼 그거 태워가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 태워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 오른쪽 밑에 하단에 거기 말고 밑에 쪽 오른쪽 갑발 그 이제 옆에 가볼까요? 옆에 다리발. 그렇죠.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꼭지점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사각형.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잡으려고. 반대쪽.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형상태로 하시면 돼요. 스케치 마무리.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끝났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걷기 눌러주시고. 오케이. 이러면 끝났습니다. 필렛? 승인 눌러야 돼. 왜 그러냐면은 형상투영 된 게 지금 잠깐만 상판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가? 지금 꼭지점에서 꼭지점 그렸거든요. 근데 이 꼭지점이 없어져서 얘가 지금 반항한 거야. 어디 있는데 물어보이는 거거든요. 무시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해결 방법이 요거 눌러가지고 삭제하면 돼요. 다시 해주는 게 나아. 어레이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네. 그럼 여기 있는 걸 어레이만 이제 밑으로 다시 생기면 되겠지. 이게 오류 잡기가 힘들어 인벤터는. 오. 이런 걸 이동시키는 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뭐 위아래나 뭐 이렇게 옮겨주는 20에 20 해가지고 스레드 해가지고 또 조립. 제일 베스트는 이 구멍 확장해 보시면 스케치 있거든요. 더블 클릭 해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지켜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 치수 주시면 구멍 위치가 바뀌어요. 구멍 위치를 올리고 싶으니까 스케치 안에 들어가시고 여기서 치수를 센터 맞추고 싶으면은 그렇지. 오케이. 스케치 마무리. 구멍 위치가 딱. 이거 제가 이거 할 때 이 뒤에도 미를 붙였거든요. 네. 이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찾아서 그렇게 이미 안 보이게 한 게. 지금 잘 안 되죠. 네. 지저분한데 좀 깔끔하게 바꾸고 싶죠. 이렇게 튀면 이게
모델링이 복잡해질수록 이 면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기 힘들거든요. 지금은 이 상판에 들어있는 거긴 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마우스 클릭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면을 잡고 싶으니까 면이 이렇게 쉽게 잡혀요. 제가 이거 상판을 50이 아니라 10T로 바꿔볼게요. 오씨. 10T로 바꿨습니다. 이게 다 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2톤 올리면 괜찮을까? 알 수 있을까요? 2톤 정도 가운데에 딱 올리면 버틸까요? 저걸 특성을 철로 해가지고 네. 이걸 주면 잘하면 알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직접 얹어놓기 전까지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업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했어요. 2톤 정도 버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위에 임의로 이 톤을 하여튼 올리가지고 물건을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만드는데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원자재 값 뭐 해봤자 이거 20만 원도 안 나와요. 아니 그걸로 그요 캐드에서 캐드에서? 이벤트에서 어 뭐 예를 들어서 108짜리 그거를 한 5m 이렇게 하는 그게 2톤이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 이벤트에서 넣어보면 처짐량이라 이게 나올 수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했어요. 만약에 이게 광각공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검토 맡겨야죠. 구조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도면 같은 거 이제 보내주면은 걔네들이 이제 설계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설계 보안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이런 간단한 한 건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한 건에. 근데 아직 발주도 된 것도 아닌데 200만 원을 태우겠습니까? 안 태우겠지. 그래서 방금 중환 씨가 말씀하셨던 거 비스무리하게 응력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실무에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이란 곳에서 응력 해석이라고 있어요. 응력 해석.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메뉴들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에 응력 해석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습 작성 눌러주시고 정적 해석입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고 확인. 그럼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요. 재질부터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아마 버틸 것 같은데 지금 각관 모델링이 아니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재질에서 오른쪽 클릭 재질 지정해가지고 그냥 재지정 저질 강철로 다 하시면 돼요. 일반 철대기면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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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것도 되더라 하고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구속 조건 여기 하단 부분 고정이 되죠. 어이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중. 하중은 킬로그램 단위가 아닙니다. 킬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방향을 Y축이네요. 뉴턴 단위예요. 1뉴턴에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9.8kg이에요. 1뉴턴에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2톤 정도로 한다 했으니까 몇 뉴턴입니까? 1뉴턴에 그냥 10kg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편합니다. 그러면 2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2톤이 올라가지는 겁니다. 1뉴턴에 10kg이니까 기억 안 나겠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확인 됐고, 접촉, 자동 접촉 됐고, 조금 있어 보이게 메쉬도 한번 해볼까요? 형상이 단순해서 얘는 금방 이렇게 하고, 얘 시뮬레이트 실행. 근데 실제로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이미지를 보내주면 안 되고, 업체한테 사기칠 때는 이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보고서 클릭하시고 확인. 그럼 얘가 알아서 보고서를 뽑아줍니다. 약간 AI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 보고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다 했다 이렇게 보내줘서, 그럼 얘들이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변형이 된다는 겁니까? 이제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밀리미터 충분히 버티네. 0.4mm 쳐진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0.4mm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럼 충분히 버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사기 치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맞는 값일까요? 가만히 안 돼 있고. 깡처럼 기분 되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랑 항복 강도 뭐 제가 기입해 준 거 있나요? 없죠. 제 자재마다 다르잖아요. 그 정보값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봐야 될 거는 이 미리가 아니라 여기 메가파스칼 이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시트를 받아 보시면은 메가파스칼 몇 미리 넘어가면 변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밀시트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업체한테 사기칠 때 이렇게 문서 작성하고 보내주면 여기 좀 테스트 해보면 보시구나,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믿고 맡깁니다. 이렇게 사기치셔도 돼요. 이거 뭐 문서 보겠습니까 애들? 안 봐요. 이렇게 사기치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광급공사다 진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조검토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꽤 그래도 맞긴 맞아요. 저는 이거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2톤 안 올라가요. 근데 안에가 채워져 있는 형태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빈 각간으로 하면은 절대 2톤 안 올라갑니다. 이 형태는. 아무튼 그럼 이게 지금 PDF 문서가 아닙니다. 이거 PDF 문서를 어떻게 바꿔요? 자, 별의별 거 다 알려준다. 인쇄 짬 보소. 여기서 인쇄하시면 돼요. 실제로 종이로 인쇄할까? 그렇지, 잘하네. 여기서 PDF 드라이버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무조건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 이거 이렇게 하시고 PDF로 출력을 하시면 PDF 문서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업체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성자의 뭐 요거 유저로 되어 있는데 뭐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걸로 하면 감쪽 같겠죠. 그 다음에 이거 오토데스크
뭐 설계하는 사람 오토데스크 뭐 테스트 했어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바꾸셔도 되고요.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꽤 유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D 프로그래밍 인벤터가 처음이시면 괜찮습니다.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계속해서 오토데스크사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말리고 싶은 프로그램 솔리드웍스 하지 마세요. 약간 고인물이거든요. 지금 개발도 안 되고 업데이트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티아는 내 목표가 대기업이다, 현대 쪽이다, 그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지 마세요. UI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카티아는 되게 외울 것도 많고 명령어도 되게 불친절하고 뭔가 사용이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뭐 스케치업이나 3D 맥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디자인 쪽입니다. 여러분은 설계를 해서 도면을 치셔야 되죠. 그러면 인벤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UG, NX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인벤터가 고등학생이라고 치면은 UG, NX는 약간 대학생 느낌? 약간 상위에 있는 약간 좀 더 고퀄리티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복잡한 모델링 할 때 NX, UG를 쓰는 거고. 근데 인벤터 열심히 하시면 NX 모델링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캠도 됩니다. 캠. 오늘은 피곤하시죠? 목요일이고. 자, 여기서 녹화 끊고